자, 지난주에 국가고시 문제 바로 보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한 거거든요. 자, 지문 내용에 대해서 학설 대립이 있으면 판례 기준이다. 나는 이 방법은 아주 괜찮은 방법이다. 왜? 문제마다 적어 놓는 것보다 맨 앞에 한 번만 적어 놔도 되는 지문이니까. 자, 1번 봅니다. 행정기본법상 기간 계산입니다. 행정기본법 언젠가는 한번 할 겁니다. 내가 수업을 한번 해야죠.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기간 계산에서 행정기본법이나 다른 법률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는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민법. 요거 순서 바꿔서 내온 적이 있거든요. 요 순서대로 해야 됩니다. 법 조문대로. 기본법, 다른 법률 없으면 민법. 민법이 먼저가 아니다라는 거. 일정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근데 말일이 토요일 공휴일이다. 그 다음 날입니까? 그 날입니까? 그 말일로. 예, 요거 여러 번 출제된 거고요.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에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때 첫날은 산입합니까? 안 합니까? 첫날 산입 안 합니다. 요게 틀린 거예요. 4번 지문에서 답을 만들지 않았을까 했는데 3번에 답을 먼저 만들었더라고요. 4번에 보면 법령 등 처분에서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때 그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 이거 계산할 때는 일주월연으로 정할 경우에는 기간 첫날 산입합니다. 이때 산입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 따르는 것이 오히려 국민에게 불리하면 그렇게 안 하겠다 이 뜻이에요. 3번이 답입니다. 자, 2번 봅니다. 행정 절차 옳지 않은 것. 청문 공개 부분을 근간에는 출제 안 했습니다.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필요한 경우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익이나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 이거 짧게 말하면 공익이죠. 공익 때문에는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법 조문, 행정기본법하고 절차법 조문 읽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근거 규정 등을 당사자가 명시해서 신청했습니다. 자, 이 사람 처분의 근거 조문을 제시하면서 신청했다 이겁니다. 이때 인허가 신청했는데요. 이걸 거부할 때 당사자가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 제시하면 구체적인 조항이나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더라도 왜? 이미 근거 규정을 제시하면서 신청했잖아요. 그래서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맞습니다.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에 관해서 행정절차법에서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배제하는 것인가? 여기 보면 진급 예정자 명단에 포함된 사람 의견 제출 기회 부여하지 아니하고 진급 선발 취소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가 틀린 겁니다. 진급 예정자 명단에 포함된 사람에게 의견 제출 기회 부여하지 아니하고 취소해버리면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위법한 경우입니다. 절차 내지 형식의 위법이 있습니다. 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자, 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무슨 뜻이에요? 인용 판결이 나왔다. 그러면 기속력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기속력은, 여기 기판력 나오네요. 기판력은 거기에 적시된 절차 내지 형식의 위법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다. 맞습니다. 위법 사유에 한정해서 미치는 겁니다. 따라서 보완해서 다시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맞는 표현입니다. 자, 3번.
국가 배상 옳은 거 찾아라 했습니다. 공무원의 직무,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거 포함됩니까? 안 되잖아요. 권력작용, 비권력작용 다 되지만 사경제 주체 활동만 제외한다 했습니다. 청구기간 내에 적법하게 헌법소원 제기됐는데 오인해서 각하해버렸습니다. 그러면 국가배상 책임 됩니다. 시정 절차가 없으니까. 정신적 위자료 배상 책임 인정한 사건입니다. 자, 4번부터 먼저 볼게요. 외국인이 피해자일 때 우리나라 국가배상법 언제 적용됩니까? 상호보증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없어도 된다 말은 틀린 겁니다. 자, 이 3번이 최근 판례고 우리 교재 제가 볼 때는 없지 싶습니다. 자, 이 3번 보겠습니다. 군 복무 중에 사망한 군인 등 유족이 원고가 되어서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 받았습니다. 군 복무 중 사망한 병사가 사망한 경우에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 받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이 사망에 대한 보상금은 손해배상인데 사망에 대한 보상금은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시점에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정상적으로 경제활동하게 되면 정년까지는 월급을 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기회가 없어졌잖아요. 지금 사망했기 때문에. 그럼 이 손해는 앞으로 벌 수 있었던 것인데 사망으로 인해서 못 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내 호주머니에서 나간 치료비입니까? 벌 수 있는 걸 못 벌어들이는 겁니까? 이게 일실손해라 한단 말이에요. 일실손해. 적극적 손해입니까? 소극적 손해입니까? 소극적. 수입이 안 들어와서 못 버는 거예요. 사망보험금 지급함에 있어서 군인연금법에 따라 지급할 때는 원고가 받은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다라고 해야 돼요. 중복 지급되거든요.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부분하고 유족연금에 따른 군인연금법에 따른 사망보험금 이 부분 둘 다 일실손해예요. 그래서 일실손해이기 때문에 손해를 해도 되고 이익을 해도 되는데요. 정년 될 때까지 손실. 요거는 이제 중복하면 안 되니까 공제할 수 없다입니까? 공제할 수 있다 해야 됩니까? 있다 해야 되죠. 한 번 줬으니까 두 번 주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나 이 판결은 정신적 위자료까지 공제하면 안 된다. 위자료는 공제할 수 없다. 별개라서 그래요. 근데 이 판결의 뒷부분은 빼고 앞부분 요것만 낸 거예요. 자, 그러면 옳은 것은 몇 번입니까? 2번이 답이 됩니다. 요거는 우리 교재 안에 있었잖아요. 위자료 가능하다 이 말이다.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리고 3번에서 네. 군인연금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까? 배상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에서 손해배상금 자체가 보상금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사망으로 인한 보상금이니까 이 손해배상이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다 말이다. 그럼 여기서도 군인연금법에서도 사망보상금 지급할 때 원고가 받은 손해배상금은 여기 중복된단 말이에요. 중복되니까 공제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삼 번 4번. 자, 정보 공개 옳지 않은 것 보겠습니다. 4번. 학폭 회의록은 비공개 사유입니까? 아닙니까? 비공개 사유.
공개될 경우에 현저한 지장 초래한다, 사유가 된다, 비공개 맞습니다. 뭐 출제 빈도가 가장 높았던 거죠. 정보공개법에서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사본이나 출력물 교부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청구권자에게 공개 방법 선택권이 있습니다. 행정청은, 공공기관은 다른 방법을 선택할 재량이 있다 없다? 없다가 맞습니다. 그 방법대로 해줘야 돼요. (2002년부터) (5년까지의) 수능시험 원데이터 공공기관이 갖고 있겠죠. 비공개다. 결론만 보면 안 됩니다. 여기 중간에 보시면 무슨 목적으로 공개 청구했습니까? 연구 목적으로 청구했습니다. 이건 비공개 아닙니다. 연구 목적일 때는 비공개 아닙니다. 공개 사유입니다. 3번이 틀린 겁니다. 자,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 권리 구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공개됨으로써의 공익하고 공개되지 아니함으로써의 불이익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비공개로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이익, 사익하고 공개로 보호되는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 공익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저울질 해야죠. 비교교랑. 되시죠? 비교교랑 항상 시험 나올 수 있다는 거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어느 영역이든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5번 볼게요. 취소 철회.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내가 몇 번 강의했던 기억이 납니다. 옳지 않은 것. 처분에 대해서 심판이나 소송이 제기돼서 정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행정청은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끝. 그잖아요. 중요하다 했잖아요. 널 낼 수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1번이 답이에요. 자, 그 다음은 사정 변경으로 적법한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장래에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게 철회 개념이고요. 철회 뜻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제소기간 경과로 불가정력이 생겼다 하더라도 실권의 법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요거 빼버리면 돼요. 불가정력이 생겼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맞습니다. 왜요? 오늘 했잖아요. 불가변력 발생하기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못 바꾸는 시간이 올 때까지는 스스로 바꿀 수 있다. 취소해도 된다. 행정기본법에서 18조 제가 늘 주의하라고 했던 거 나왔잖아요. 위법 부당한 처분 전부 일부를 소급해서 취소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행정기본법에만 있는 게 있다 그랬죠.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장래에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시험 지문 그대로 나왔잖아요. 법조문이. 요건 법조문 그대로 낸 겁니다. 자, 1번이 틀렸으니까 이런 문제는 1번 시험장에서는 1번 체크하고 그냥 넘어가야 돼요. 명백하게 알고 있는데 나처럼 해설하고 있듯이 이렇게 있으면 시간 다 갑니까? 안 돼요. 1번, 2번은 명확하다 싶으면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냥 짚고 넘어가야 돼요. 3, 4번 훑어볼 시간적 여유 없습니다. 자, 6번 볼게요. 과징금 나왔습니다.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과징금, 대기업이 조그만 회사 만들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아들 회사 만들어가지고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공정 경쟁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또 이익도 본단 말이에요. 지원받으니까. 그러니까 부당 지원 억지라는 제재 목적도 있지만 부당이득 환수 요소도 부과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과징금은 처벌이다 아니다? 아니다. 맞잖아요. 예. 처벌은 아닙니다. 과징금은 제재 수단입니다. 행정상 제재입니다. 제재. 처벌이 아니다. 맞는 말이에요. 자, 행정기본법령에 따르면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행정기본법 또 시험에 냈습니다. 지금 세 군데가 나왔네요. 1번 문제하고 금방 5번 문제하고 6분의 2번 문제하고 5분의 4번 문제 6분의 2번 행정기본법. 과징금을 분할 납부 신청할 수가 있어요. 7일이 틀렸습니다. 며칠 전까지? 10일 전까지 신청하면 돼요. 2번이 틀렸고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여러 가지 위반 행위를 인지했다면 인지한 전부에 대해서 일괄 최고 한도 내에서 하나의 과징금 부과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일부만 과징금 부과하고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부과하는 것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예. 과징금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과 징수 주체 이 기본법에 있습니다. 부과 사유, 상한액, 가산금, 과징금, 가산금 체납 시 강제 징수 이런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것도 행정기본법에 있습니다. 2번하고 4번은 행정기본법에 있는 거 그대로 갖고 나왔습니다. 1번하고 3번은 판례고요. 자, 7번 봅니다. 다음 사례 옳은 것만 찾아라. 사례부터 봅니다. A씨는 관광지 개발 사업 시행 위해서 공익사업을 위한 법률에 따라 갑 소유 토지 건물을 포함하는 지역 일대 토지 건물들을 수용하였다. 그러면 갑은 토지, 돈 받으면서 토지 인도해야 되고 건물을 인도하든지 철거하든지 해야 돼요. 예, 그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A시장은 갑에게 적법하게 토지 인도, 건물 철거, 그리고 빚기시효 퇴거 명령했다. 맞습니다. 그럼 갑은 여기에 따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갑이 건물을 점유한 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배운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가 있나요? 토지 인도는 무슨 의무입니까? 그렇죠. 비대체적이잖아요. 비대체적이니까 여기에 대집행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그거 낼 것 뻔하고요. 건물 철거는 대집행 됩니까 안 됩니까? 되잖아요. 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별도의 집행권은 필요하다 없어도 된다. 집행권은 없어도 된다. 대집행 나가서 하면 된다. 이런 것들 다 공부했잖아요 이미. 예. 자, 보겠습니다. 옳은 것 찾아냈습니다. A씨 시장이 토지 인도 명령했습니다. 불이행하더라도 대집행할 수 없다. 맞잖아요. 토지 인도는 대집행 대상 아니니까. 기획은 옳다. 자, 두 번째. 건물 철거 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대집행 방법으로 대체적 자기 의무 실행할 수 있는 경우 따로 민사소송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대집행 방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기업과 니은 둘 다 옳은 표현입니다. 밑에 잘려서 디귿에 갑이 토지 인도 의무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갑의 토지 인도 의무는 공법상 의무이다. 맞습니다. 토지보상법이 공법이니까 공법상 의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권리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한 경우, 이게 이제 처음 보는 지문일 겁니다, 여러분. 손해를 피하기 위한 경우라 하는 경우 시장은 그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보존되어지는 권리가 피자 붙입니다. 피보존 권리. 토지 인도 청구권 보존하기 위해서 민사상 명도 가처분을 구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습니다. 요게 틀린 겁니다. 토지 인도 의무는 대집행이 안 되잖아요. 대집행이 안 되니까 민사법원의 판결을 힘을 빌려가지고 받아들이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토지 인도 받겠다. 자, 민사상 명도 단행 가처분 이 방법을 통해서 토지 인도 받겠다 이 말입니다. 왜? 행정법상 대집행이 안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말 하려고 적법한 인도 명령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 지문은 처음 나온 지문이에요. 이것이 마지막 문장이 특히 뒷부분이. 그 다음에 갑이 위력 행사해서 방해할 수도 있으니까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경찰 원조 도움 필요하다 아니하다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뒤에 지금 안 보이는데. 그러면 리얼은 맞는 거고요. 틀린 것은 디귿 하나만 틀린 거예요. 그러면 답을 기억 니은 리얼로 하셔야 돼요. 3번의 답이 있네요. 3번에. 3번의 답. 실컷 휘저어놓고 맨 앞부분 신뢰보호 나왔네 이제. 문제 배치를 일부러 한 거예요. 이렇게 내가 볼 때는. 개별법을 앞에 갖다 놓고 막 휘둘리지 말라. 어차피 우리가 다 봤던 문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신뢰보호 원칙 옳지 않은 것. 사업 시행하기 전에 사건 토지 지상에 예식장 건축하는 것이 법령상 가능한지 질의했는데 어디에 질의했습니까? 민원 신청한 거예요. 여기서 저쪽 사항 없습니다라고 예비심사 결과 통보받았다. 이게 공적 견해 표명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 해야 되죠. 1번이 답이에요. 자, 되게 길죠? 5초 안에 끝납니다. 5개는. 왜요? 5개는 1번이 답이거든. (2번도) 5개가 답이고요. 지문 4개니까 정답이 각각 5개씩 배치된단 말이에요. 1번 답이 있을 때는 시간 벌었다 생각하고 한숨 딱 돌리고 또 치고 그렇게 하세요. 너무 긴장해서 시험 치지 말고. 자, 이건 우리 교재 안에 있는 거잖아요. 완충 녹지 해제해준다 해놓고 환매하겠다 약속해놓고 신청하니까 거부했잖아요. 재량권 일탈 남용 위법이다. 국회에서 의결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확정이 안 됐으니까 공적 견해 표명 아니잖아요. 신뢰 부여가 아니다. 맞잖아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은 공적 견해 표명이라 할 수 없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뢰가 적용이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8번) (9번) 지문이 길긴 기네요. 행정처분 옳지 않은 것. 과징금 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 초과했습니다. 이것만 찾으면 돼요. 그러면 법원은 그것이 위법할 때 초과 부분이나 적정하다만 취소할 수 있다 없다? 1번 끝 답. 전부 취소해야 된다. 20문제 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15문제는 기본이다 생각하시고 나머지 5개를 놓치지 말자. 이 작전 써야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나는 2개만 안 틀리면 돼. 이 생각하시라고요. 최후의 경우는 난 1개만 틀지 말자. 내가 권하는 방법이고. 그렇게 하려면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습득해 놓고 있어야 돼. 건축물 대장의 용도 변경 신청 거부입니다. 행정처분이다 아니다? 이다. 재산권 행사에 영향 미치는 것이다. 이 복습해두면 금방 찾아진단 말이에요.
지목 변경 거부하고 용도 변경 거부 전부 행정처분인 겁니다. 자, 이번에 출제된 게 이거 새로운 게 이겁니다. 철도공단이 공사 낙찰 적격심사 감점 처분. 우리 오후 시간에 감점 한번 이야기했죠, 제가. 그 사건하고 같습니다. 이거는 세부 심사 기준이다. 낙찰 적격 심사 세부 기준이다. 이 부분은 내부 기관의 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 없다? 없다. 맞습니다. 내부 규칙에 불과하다. 요거 처음 나온 거예요. 아까 100분의 10 감점 처리하겠다. 요 규정이 있었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는 영업신고 요건 갖춘 자라 하더라도 무허가 건물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네. 자, 10번 봅니다. 보기는 잘 배워놓구나. 토지보상법, 손실보상 옳지 않은 것. 기대이익은 손실보상 대상 이단이다. 그렇지, 뭐야? 아닙니다. 기대이익은 아닙니다. 앞으로 기대될 이익은 안 됩니다. 금액 다투고자 한다. 금액 다투고자 한다. 수용위원회 대상입니까? 사업시행자 대상입니까? 오케이, 사업시행자. 85조 2항을 말하는 거거든요. 보상금 정액 맞습니다. 자, 2번 지문까지 줘놓고 4번을 또 냈단 말이에요. 4번 볼까요? 해당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물건 가져가고 돈 줘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물건 주인 입장은 돈 더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토지수용위원회 재개를 취소 소송해야 됩니까? 사업시행자 상대로 보상금 정액 청구해야 됩니까? 보상금 여기 있잖아요. 이게 당사소송. 4번이 틀린 거라고요. 2번에 벌써 이미 힌트 다 준 상태죠. 똑같은 내용이죠, 사실은. 재결에서는 아니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기각재결이거든요. 기각재결이지만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돈만 달라 하면 되는 소송이다 말이죠. 자, 3번 지문은 간단해요. 소송 제기되었다.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맞는 말이잖아요. 집행부정지 효력. 집행부정지 효력.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 문장을 해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부하다가 중요 부분들 전부 다 지금 거론하고 있다는 거 알게 됩니다. 그래서 훈련하는 게 중요해요. 복습을. 자, 11번 볼게요. 재결의 효력입니다. 옳지 않은 것. 재결의 내용이 처분청의 처분을 스스로 취소한다. 이게 뭡니까? 취소 재결이잖아요. 아니죠. 재결 내용이니까. 취소 재결. 취소 심판 청구 들어왔을 때 직권으로 취소하는 취소 재결. 그러면 취소 재결은 형성력이 생기잖아요. 소급해서 처분을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로 별도의 처분 기다릴 거 없이 당연 취소되어서 소멸합니다. 이거잖아요. 당연을 이야기했잖아요. 당연. 형성력. 오늘 또 벌써 몇 번 이야기했던 거고. 재결이 불복기간 경과로 확정되었다. 이게 확정력이거든요. 그러면 그 확정력은 처분으로 법률상 침해받은 자가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즉, 그럼 이 확정력이 뭡니까? 불가증력이잖아요. 불가증력. 판결과 같은 기판력 인정되는 거 아닙니다. 맞습니다. 하면 돼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부 처분이 재결해서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청은 종전 거부 처분 또는 재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로
다시 거부 처분할 수 있다 해야 되잖아요. 3번이 틀린 겁니다. 이것도 역시 오늘 재처분과 관련해서 자,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은 처분청에 대하여 기속력 가진다. 자, 요것을 이야기하면 이 교원 소청이 재결이다 이 뜻입니다. 기속력이 있다는 말. 인용 재결이 나왔다 이 뜻이에요. 인용 재결이라야만 기속력 가지거든요. 그럼 기속력은 주문에만 됩니까? 구체적 위법 사유 판단까지 미치는 겁니까? 판단까지. 오케이. 봐요. 여기 조문 그대로 나왔잖아요. 판결문 그대로 나오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복습을 반복해서 하십시오. 그래야 생각이 나면 다 맞춥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면 돼요. 걱정은 내가 대신 해줄게. 자, 판례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정보의 부분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 어떤 경우냐? 역시 판결문 그대로 나왔습니다. 제외하고 삭제하고 나머지만 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공개 가치가 있는 경우 오케이. 이 두 가지잖아요. 맞습니다. 판례 내용 그대로 내고 있습니다. 글자 하나, 토시 하나 안 틀린 겁니다. 이거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주체 운전자가 도로 밖으로 차량 이동하겠다고 해놓고는 경찰관으로 차량 열쇠 받아가지고 몰래 차량 운전해가 사고 일으켰다. 이건 뭡니까? 경찰관 과실이죠. 이거 주면 안 돼요. 경찰관 지가 옮겨야지. 왜 술 먹은 놈 보고 다시 운전하고 열쇠를 줍니까? 경찰관 애들이 행정법 안 배우거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행정법 자체를 안 배운다고요. 시험. 아니, 형법과 형사소송법 배워요. 그거는 형사법이지. 행정법 영역은 또 모르는 거야. 근데 경찰 행정을 하면서 행정법은 모르고 경찰 짓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반쪽이잖아요, 반쪽. 반쪽이니까 이쪽은 아는데 이쪽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경찰 시험은 지금처럼 치면 안 돼요. 체력도 해야 되지만 경찰 형사 쪽 문제도 해야 되고 행정 문제도 해야 돼요. 그리고 헌법도 쳐야 돼. 간단하게라도 쳐야 돼. 왜? 헌법이 왜 존재하는지도 모르면 박근혜 짱나잖아. 부끄러우면 집에 가만 앉아 있으면 되는데 실실 웃고 돌아다니게 돼. 쪽팔려서 못 살겠다. 부끄러움을 모르잖아요. 그냥 철면피라죠. 인정되지 않는다가 틀렸잖아요. 인정된다. 국가배상 책임 인정. 그러니까 틀린 것이 니언이다. 자, 원고 적격 요건은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서 보호되는 직접적 구체적 이익입니다. 근데 뭐라고 했어요? 간접적 이익도 포함된다. 이게 틀린 거예요. 니언디가 틀렸어요. 이 정도까지 오면 두 개씩 짝이 지어 있으면 니언디 것이 답이겠네요. 옳지 않은 것 하니까. 두 개씩 짝 지었으면. 자, 요거 처음 나온 거예요. 보시면. 처음 나오다 잘 보세요. A 과목 도서에 대해서 검정 신청했는데 불합격 받았습니다. 근데 자신들이 신청한 A 과목과 전혀 관계없는 B 과목에 대해서 합격이 나오니까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없다. 다른 과목이니까 상대하면 안 되죠. 경원자 소송 생각해야죠. 똑같은 과목인데 우리는 해주고 저거는 안 해주고 저쪽은 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고 이러면 다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과목이 다르니까 다툴 이익이 자체가 없는 거죠. 별개의 과목이니까. 이거는 맞는 표현이에요. 자, 어쨌든 여기서도 새로 나온 게 이제 요 리얼 지문 하나가 새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니언디가 3번으로 답하시면 되고요. 자, 12번, 13번 행정벌입니다. 행정벌에는 뭐가 있습니까? 행정형벌하고 질서위반 과태료, 질서과태료.
옳지 않은 것. 자치단체 고유 자치사무 기억나는 게 있죠? 뭡니까? 기억 안 나요? 청소 압축 청소차 압축 트럭 기억나시나요? 이제 이거 도로법 위반한 거예요. 그러면 자치단체 사무는 국가형벌권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국가사무는 국가가 국가를 처벌할 수 없으니까 안 된다 했고요. 항만순찰 업무. 1번이 답. 국가사무인 지방 항만순찰 업무를 위해서 성합차 개조해서 다니다가 잡힌 거는 국가 업무 수행 중에 발각된 것이라서 국가가 국가를 처벌할 수 없으니까 처벌 못한단 말이에요. 그건 기관 위임 사무고, 요거는 자치단체 청소 고유 사무거든요. 그거는 국가 공권력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자치단체가 국가 위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국가 밑에 있지. 그러니까 처벌받는 법인이 되는 거죠. 그 두 개밖에 없는데 이상하다 이 생각하면 내가 잘못 가르치겠네. 그죠? 오늘부터 집에 안 갈까? 여기 뭐 한 달만 빡빡 돌리면 다 합격하겠구만. 자, 1번 바로 답 나와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재밌다고 내가 늘 이야기했는 겁니다. 보세요.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 누굽니까? 복습한 사람은 기억나야 돼요. 뭐라고요? 말해봐요. 금방 말해. 오케이. 경찰청이잖아요. 경찰청 내부에 있는 전산 자료를 이용해 가지고 경찰관이 자기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빼돌린 사건이란 말이죠. 이 행위자가 누구예요? 경찰. 경찰이 경찰 내부 자료 활용한 사건입니다. 개인정보를. 자,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행위자가 위반했을 때 법인도 처벌한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규정? 양벌 규정. 양쪽을 처벌한다. 그런데 양벌 규정에서 처벌되는 법인이 누구냐 하면 사무주체인 법인과 개인이에요.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은 해당된다 안 된다? 법인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법인을 처벌 못하니까 행위자도 처벌 못하는 거예요. 법인 아닌 거를 법인격 없는 기관이란 법인격 없는 이 말 써요. 비법인. 그래서 이 사건은 독특한 사건이다라고 내가 몇 번 강의할 때 이야기했던 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 과태료 부과징수 등 이 부분은 질서위반의 규제법에 저촉되는 다른 법률에서 저촉되는 게 있으면 다른 법률에 따릅니까? 이 법에 따릅니까? 이거 출제할 수 있다고 내가 얼마든지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질서위반의 법에 따른다. 이게 맞는 표현이라고요. 보통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른다. 이렇게 법을 잘 만드는데 질서위반의 규제법은 기본법이 있다 보니까 이 법에 따라야 돼요. 다른 법률에 따른다 하면 틀린 말이라고. 질서위반의 규제법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 법원이 재판하는 부분에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핵심이 이거예요.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돈 내는 것 잠깐 멈추게 하는 겁니다. 즉시 항고하면.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행정법 기준으로 보면. 즉시 항고했는데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 건 이것밖에 없다. 우리 오늘 했던 행정소송법 23조 집행정지에 대한 즉시 항고가 가능한데 그 즉시 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그랬잖아요. 요건 집행정지 효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딱 낸 거라고요. 예. 자, 어쨌든 그래서 이건 답이 1번이 답이 됩니다. 13번, 14번.
차례 옳지 않은 것 찾으라 했습니다. 세무서장이 갑에게 과세 처분했습니다. 근거 법률이 위헌 결정 났습니다. 자, 이런 사건 늘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자, 이때 과세 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을 경과해서 확정되었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경과했다. 불가정력 생겼다. 자, 시장은 예금된 압류 처분했습니다. 위헌 결정되었는데 압류 처분했습니다.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입니다. 요거 짚고 넘어가야 돼요. 위헌 결정 이후에 압류 들어온 것은 후속 처분이고 그 압류 처분에 대한 위헌 결정이 없어도 무효입니다. 못합니다. 과세처분 집행을 위한 압류처분 근거 규정 자체는 위헌 결정이 내려진 바가 없다. 함정이죠. 친절한 것처럼 가정하고 있죠. 이런 느낌을 아셔야 돼요. 요 말을 하는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꼬여 넘어오겠지 이러면서 적어놓은 거라고. 아무 상관없는데. 그래서 갑에 대한 과세처분과 압류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이다. 이건 맞습니다.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가 아닌 이상 압류처분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틀렸단 말이에요. 왜 틀렸을까요? 위헌 결정 나고 난 뒤에 압류 들어갔으니까 당연 무효다. 존재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무효니까 무효 확인 소송 들어가면 돼요. 아시겠어요? 무효 소송하면 돼요. 존재하지 않는다가 틀린 거예요. 무효 소송 가면 돼요. 자, 압류 처분은 과세 처분 근거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고 압류 처분 관련 규정이 적용될 뿐이므로 한 번 더 유인하고 있네요. 별개인 거 맞죠? 이러면서 자꾸. 그리고 압류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 내려진 바 없습니다. 한 번 더 꼬드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무효라 했잖아요, 지금 내가. 이걸 기억 안 하면 못 푼단 말이에요. 과세처분 근거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 기속력은 압류처분과 무관하다가 틀렸잖아요. 무관한 게 아니라 무효라 했잖아요. 후속 처분 못 한다 했잖아요. 답이 나왔을 텐데요. 밑에 지금 안 보이는데. 두 개, 기억, 니은만, 기억, 니은 있네요. 이번에. 자, D급 봅니다. 과세처분 이후에 조세부과처분 근거되던 법률이 위헌 결정이 나왔다. 지금 똑같은 내용인데요. 이때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가 아니라도 위헌 결정 이후에 과세처분 집행을 위한 압류 후속 처분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맞잖아요. D급만 빼도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D급만 빼도 1번, 2번 중에 찍더라도 1번, 2번 중에 찍어야 된다. 아시겠어요? 안 보고 3번 찍었다 이러면 내한테 와서 한 대 맞아야 된다. 반은 알고 찍어야 될 거 아니까. 하나도 모르고 쿵짝 찍고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 혼나야 돼. 자, 그렇게 하면 되고요. 15번. 15번 제목이 뭡니까? 문제 제목이 계약 나왔잖아요. 당사소송 물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계약에는 행정 절차법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늘 나오는 거 그거고요. 자, 보겠습니다. 옳은 거 찾으라 했습니다.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목적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할 수 있다. 이게 법 조문 신설된 거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죠? 예. 계약서 작성해야 된다. 맞습니다. 옳은 것. 기억. 행정기본법에 있는 거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직 공무원 계약 해지 의사표시하는 경우 행정 절차법에 따른 근거와 이유 제시 사유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바로 이거 나오잖아요. 이거. 낼 게 이것밖에 없는데 뭐.
니은은 틀린 거죠. 공법상 계약관계지 행정처분이 아니거든요. 자, 공익사업을 위한 취득 보상의 법령에 따른 협의취득은 사법상 계약입니다. 사법상 법률행위다. 따라서 당사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매매대금 가부적에 대한 지급 약정을 할 수 있다 해야 되는데 아니다가 틀렸네요. 자유롭게 계약 체결해도 됩니다. 약속 안 지키면 위약금 물어야 됩니다. 이런 거 약속 얼마든지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못하는 거 아니다. 기억 리얼이 답일 것 같은데요. 벌써 니은 디귿이 틀렸으니까. 자, 리얼 봅니다. 자치단체를 당사자랑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방 당사자가 계약하는 사경제 주체라는 거, 이건 사경제 주체라서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하는 건 사법상 계약관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네요. 사법상 계약이라고. 그러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외하고는 사적 자치와 계약 자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맞습니다 하면 돼요. 옳은 것은 기억과 리얼. 이 번이 답이고요. 부관 나왔네요. 부관. 기부 체납받은 재산에 대해서 사용허가에 대한 관리청의 사용허가 기간, 이 기간에 대해서 독립쟁송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맞습니다. 독립쟁송 가능한 건 뭐가 있습니까? 부담 하나만. 토지 소유자가 형질 변경 허가 행위에 붙은 기부 체납 부관에 따라 기부 체납을 했습니다. 그 기부 체납 부관이 당년 무효거나 취소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유효한 상태다. 토지 소유자는 정려계약 중요 부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맞습니다. 부관인 부담에 정해진 바에 따라 다른 행정청이, 당의 행정청이 아니고 다른 행정청이 의무이행을 요구하는 의사표시, 요거는 상대방에 대한 행정처분이다 아니다? 아닌 겁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가 맞는 표현이에요. 당의 행정청이 한 게 아니라 다른 행정청이 한 것이라서 요거 처음 나온 판례입니다. 이거 그동안 안 나왔던 판례예요. 다른 행정청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건 촉구 정도에 불과합니다. 촉구 정도에 불과하니까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 미친다라고 하는 처분은 아직은 아니다는 겁니다. 처분에 부관을 붙인 경우 부관 무효화에 의해서 행정처분 자체 효력에 영향은 있을 수 있다. 그 사람이 부담 이행으로 사부상 매매 등 했다면 그 법률행위 자체는 당연 무효다. 이게 틀린 거죠. 부담은 공법상 행위고 사법상 매매는 사법 행위이기 때문에 효력을 별도로 판단해야 된다. 당연 무효되는 것 아니다. 4번이 답입니다. 자, 17번 볼게요. 행정계획입니다.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 결정할 때 광범위한 재량가지입니다. 맞습니다. 이익 형량을 하여서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됐다. 그러면 위법이다. 맞죠? 형량하자 위법. 도시계획 결정 변경에 관한 권한 가진 행정청이 이미 도시계획이 결정된 곳에 다른 도시계획을 결정 고시할 수도 있는 겁니다. 기존의 계획을 바꿀 수도 있다 이 뜻입니다. 이때 후행 계획에 따라서 선행 계획과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충돌된다 이러면 선행 계획은 후행 도시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바뀝니다. 맞습니다. 도시기본, 자 무슨 계획입니까? 도시기본계획은 처분성이 있다 없다? 없다. 여기 있잖아요.
직접 구속력 있다가 틀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것은 평가할 필요도 없다. 4번이 답이다. 도시관리계획은, 즉 도시계획은 처분성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처분성이 없어요. 자, 18번. 야, 얘가 나를 테스트하는 것 같네요. 너 할 줄 아냐 하면서 자꾸 가리네. 커튼 치고 이런다. 행정행위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 여객자동차 한정면허 오늘 했던 거잖아요. 특정인의 권리 부여하는 거니까 특허고 수익적이고 재량이다. 맞잖아요. 난민인정 신청받은 행정청은 법령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심사를 해야 되고, 이다 아니다 결정만 할 수 있고 다른 사유를 가지고 거부할 수 없다. 맞습니다. 자동차 관리 사업자로 구성하는 사업자 단체 설립인가, 이 부분은 설립인가에 관하여 구체적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는 점에 비춰보면 요건이 정확하게 이리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면 결국 무슨 말입니까? 재량이다 이 뜻이에요.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 이 말은 이리적 기준이 있는 게 아니다. 하나의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재량이다 이거죠. 맞습니다. 공익법인 기본재산 처분 허가. 공익법인 기본재산에 대해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자, 이 허가는 뭡니까? 인가입니다. 인가니까 명령적 허가다 틀렸잖아요. 벌써.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뭐라고요? 인가. 외우고 있어야 돼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허가다, 특허다, 인가다. 그것도 인가예요. 거래를 유효하게 해주는 인가. 기본재산 처분 행위를 유효하게 해주는 인가. 자, 여러분, 인가는 기본 행위가 있고 이것을 유효하게 해주기 위해서 인가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꼭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공익재산, 기본재산 처분 행위가 기본 행위예요. 토지거래 계약이 기본 행위예요. 매매가. 사업 양도 양수 계약이 기본 행위예요. 나중에 그거 알게 되면 눈에 다 보여요. 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알기까지가 시간이 걸리는 것이지 어느 정도 감이 탁 오면 눈에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복습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실수 안 하는 게 업무 보면서 실수 안 하는 게 중요해요. 그 뒤로는. 괜히 자살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거 이상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든 거는 뭐 힘든 거 스트레스 해소하러 가면 되지. 수영장 가든지 뭐 헬스를 하든지, 그죠? 여행하든지 뭐 먹든지 춤을 추든지 잊어버리면 되는 것이지. 그걸 머릿속에 꼭 쥐고 있을 필요 없어요. 그거 지 거 아니에요. 너무 거 괜히 들고 있지 마세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아무리 고민해도 해결 안 돼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이 틀린 거고요. 18번, 19번. 행정입법 골고루 냈네요. 제목마다. 정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정부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위헌으로 결정되어서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명백해지면 뭐 해야 되겠어요? 개선해야죠. 이건 우리 교재 안에 있는 내용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헌법 107조 2항은 구체적 규범 통제입니다. 왜?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때 재판하는 거거든요. 구체적 사건 심판을 위한 선결 문제로서 행정입법의 위법성을 주장했어.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특정 사건 재판을 위해서 선결 문제로서 행정입법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성결 문제로 위법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효하고 위법은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은 당해 사건에 대한 적용 여부 판단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따라 효력 갖는 법규명령 위임 받았네요. 위임 근거가 없어지면 그때부터 무효인데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 근거가 부여되면 또다시 그때부터 유효하게 된다라고 해야 되죠. 아니다가 틀렸잖아요. 3번이 틀렸고요. 시행령은 대통령령입니다. 모법인, 상위법인 법률에 의해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만 규정할 수 있다. 위임이 없는 경우에 개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변경 보충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맞는 말. 해서 3번이 틀렸고요. 자, 20번 봅니다. 판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보조금 시도지사가 환수 처분하는 것 기속입니다. 맞습니다. 반드시 받아내야 됩니다.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보조금 환수 처분은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내야 됩니다. 재량권 일탈 남용 요까지가 뭡니까? 위법이잖아요. 누가 증명해야 돼요? 다투는 자, 원고죠. 맞습니다. 다투는 자. 위법과 무효는 다투는 자, 원고. 사업주가 당연 가입자가 되는, 오늘 제가 설명했잖아요. 이거 보세요. 고용보험료, 납부 의무, 부존재 확인, 요거는 뭡니까? 당사자 소송이다. 요거 또 나올 수 있습니다. 한번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 내도 되는 자리예요. 지방자치단체 장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근거해서 기부채납 사용수익 허가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 지정하기 위한 이전 단계에서 공모 제안을 받아서 일정한 심사를 거쳐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하는 행위 행정처분이다. 4번이다. 오늘 또 이것도 했잖아요. 자, 여기 오늘 이 본 문제들은요, 똑같이 나오진 않지만 이 정도 수준으로 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재작년에 22년도에 문제를 길게 냈거든요. 특히 군문시험에서. 그 행정소송 13문제 낸 적이 있다. 25문제 중에. 그래서 내가 채점하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애들 골탕 먹이려고 작정을 했네. 이 생각 들 정도로. 그 뒤로는 작년에 좀 쉬웠거든요. 근데 올해는 문제를 길게 냈습니다. 되게 난이도 있게 낸 건 아니에요. 길게 냈다는 게 그것만 해도 이미 난이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접하는 사람은 탁 겁먹어요. 그러니까 겁먹지 말라. 장벽이 높으면 사다리 딛고 올라가면 된다. 겁먹지는 마라. 겁먹는 것은 풀기도 전에 손해보는 거예요. 그냥 겁먹지 마. 자연스럽게 그냥 내가 이때까지 공부한 거다 하고 천천히 잘 접근해서 읽어봐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